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관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그 빠른 속도에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인구 감소가 인구 절벽이란 말을 낳았는데 이제는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혼인 절벽, 결혼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혼인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출산율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미래의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 상반기 혼인 건수는 9만 6천여 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만 3천여 건이 줄어 감소폭 역시 역대 최대입니다. 혼인 건수 감소는 10년 전부터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때부터 혼인 연령층의 인구가 줄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빠르게 치솟은 집값 등 경제 여건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부터 감소폭이 더 커진 데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컸다는 게 정부 분석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외국인과의 혼인도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40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만 명대로 추락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습니다. 20개월 연속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태어난 출생아는 13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추세적인 인구 감소에다 결혼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 미래의 인구 절벽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은 그만큼 젊은 층의 삶이 팍팍해졌다는 걸 보여줍니다. 취업 걱정에 내 집 마련, 출산, 육아 문제까지 결혼할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조 원대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청년층 지원에 2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상황이 악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청년층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청년층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핵심입니다. 그동안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